안녕하십니까.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이 지금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이 40대 43살의 가짜 수산업자인 이 김모 씨가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뭐 정치권, 언론을 넘어서서 이제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청와대와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사기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던 상황에서 지난 201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기꾼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는 일은 굉장히 좀 희귀한 일입니다. 이 사기꾼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특사가 가능했느냐라는 부분과, 이 사기꾼인 이 김모 씨가 자신의 집에 청와대 로고가 찍힌 각종 기념품을 비롯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 또 대통령의 사진을 쭉 걸어놓고 이 주변에 과시를 해왔고, 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김 씨가 그 편지가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대통령 특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말로 이 김 씨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느냐, 이 두 부분이 논란이 되자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이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다. 자신이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보건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가 너무나 허술하다. 저건 대통령의 편지가 아니다. 그 다음 대통령 특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당시의 대통령 특사는 165만 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165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해서 청와대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의 지금 응답은 그게 문 대통령의 편지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편지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어떻게 해서 특사를 받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명하기보다는 당시에 사면 규모가 165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과 청와대를 연결시키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비약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인 해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김 씨가 받았다는 저 편지, 대통령의 편지가 문 대통령의 편지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사기꾼에 대해서 대통령 특사가 일어났는데 지난 2018년 이 대통령 특사를 관리하는 부분은 민정수석실입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조국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관장한 이 대통령 특사가 어떻게 사기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가짜 수산업자인 김 씨가 특사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이 의혹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인 김모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게 된 것은 이 김 씨가 언론계나 정치권 관계에 금품을 뿌렸다. 그렇게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입건이 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부장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언론인 해서 4명이 입건이 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4명이 입건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검을 했던 그 박영수 특검, 또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이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또 렌트카를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져 왔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여러 수산물 같은 경우에 선물을 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의원도 2년 전쯤에 이 가짜 수산업자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라고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니까 이 대선 전국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김 씨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자백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똥이 청와대까지 핀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특사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내세우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가짜 수산업자이고 43살인 이 김 씨가, 경북 포항이 고향인 이 김 씨가 어떻게 해서 그 오징어 사업을 핑계로, 이 사람이 오징어 사업을 직접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속여서 투자를 받은 게 116억 원인데, 이 116억 원으로 거의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외제차, 그 오징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16억 원의 돈을 어떻게 모았으며 이 돈이 더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떻게 해서 정관계, 지금 청와대까지 이렇게 인맥을 맺을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은 사람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만 12명이고, 또 이 김 씨가 선물을 뿌린 대상만 27명이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폭넓게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김 씨로부터 사기를 또 당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면서 대선 전국에서 미칠 영향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생계형 사기를 치는 아주 잡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잡범으로 구속이 됐다가 지난 2018년 12월에 특사로 나오게 되는데, 특사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정치권 관계로 인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 넓히는 과정에서 전 언론인이었던 그 송모 씨가 관여를 합니다. 이 송모 씨는 과거에 언론 생활도 했고, 또 김무성 캠프, 김무성의 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송모 씨도 사실은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 또 거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 가짜 수산업자인 김 씨와 감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이제 2018년에 김 씨가 특사로 나오게 되자 송모 씨를 통해서 김무성 전 대표, 박영수 특검 등등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갑니다. 이 김 씨는 많은 이 정치권 인사들, 관계 인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수산물이 뭐 대게나 이런 과메기 이런 선물을 보내고, 또 응답이 오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인증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런 걸, 인맥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김 씨로부터 고급 시계를 비롯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소속이 되어 있던 검사였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에는 당시에 윤석열도 팀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소문들을 낳을 수밖에 없고,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는 또 윤석열의 대변인을 지냈으니까, 윤석열 캠프에 얼마 전까지 대변인을 지냈으니까 대변인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도 이 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 김 씨의 손길이 뻗친 것이냐, 이 사기의 손길이 뻗친 것이냐. 이 김 씨가 지금 사기를 친 금액이 116억 원으로 나오는데 그것밖에 없느냐? 그럼 116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 부분들이 경찰 수사로 어디까지 밝혀질지 지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 대선 전국에서 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인 이 수산업자의 정치권 상당 부분이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이 지금 하나 둘씩 확인이 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파장이 커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